자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방을 알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게 되게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기숙사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물론 1학년이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 캐패시티가 정말 줄어들어서 들어가기 매우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살 곳을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학생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공약 중에서는 그 고려대학교 어플을 학생들을 위한 걸 만든다는 공약이 제일 현실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봤던 거 중에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관심 과목 등록하는 명수를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어서 좀 분산시켜주는 거?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세운 공약을 좀 잘 지켜주는 학생회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는 사람 잘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도 아 이런 일 하고 있구나, 지금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학생회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잘 지키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막 다른 학생회들 보면 이렇게 되고도 막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뽑힌 학생회는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귀찮더라도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많이 거리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회계실이라든지, 방금도 엘포관 깜쇼에서 자고 왔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결과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BS가 주관하는 민족고대 제48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를 맡은 KUBS 94기 기자, 가정교육과 1, 2학번 김하연입니다.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시작하기까지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운동본부의 공약과 향후 학생사회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가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선본의 후보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고은 선본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선본의 신홍규 정 후보, 서동건 부후보입니다. 그리고 별자리 선본의 박세훈 정 후보, 안소연 부후보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토론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크게 3가지 순서로 나뉘는데요. 우선 각 선본별로 기조 연설과 주요 공약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KUBS와 양측 선본이 준비한 쟁점을 두고 자유토론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자가 양측 선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통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학우들이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방청객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과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 연설과 공약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소개는 공청회와 달리 최대한 간결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각 선본당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고은 선본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고대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다음 세상의 첫 번째 학생회 고은의 총학생회장 후보 신홍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총학생회장 후보 서동건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이번 총학선거 총 9일간의 유세 기간 중 7일이나 지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학우분들과 만나 뵙고 저희 고은을 알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세 기간 중에 많은 학우분들이 대체 왜 고은이 다음 세상의 첫 번째 학생회인지를 많이들 물어봐 주셨습니다. 고은은 고은만의 새로움으로써 고음의 기조
고운의 기조 5가지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총학생회도 학내 약자들의 권리를 첫 번째 기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운의 첫 번째 기조,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입니다. 고운은 학내 약자들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서도 고운은 다릅니다. 두 번째 기조, 교육에서 관계를 발견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 교육사업은 터진 문제들을 수습하는 데 급급했었습니다. 고운은 그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잃어버린 총학생회 교육 철학을 다시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고운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교 등 고려대에 존재하는 이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요구할 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조는 학생사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다입니다. 중앙 집권화된 총학생의 힘을 학우들에게 나눠드리고 학우들이 고려대보다 많은 깊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내의 다양화된 가치 공동체들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시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네,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고운의 네 번째 기조, 이 시대의 우리 청년을 말하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는 학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운은 기존의 학생운동의 방식을 넘어서서 세상에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생의 어려움을 사회에 호소하고 바꿔내겠습니다. 마지막 기조는 고려대에 물음표를 던지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고려대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없는지, 새롭게 바꿔낼 지점은 없는지를 학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운은 이 5가지 새로움을 통해 고려대학교를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깊은 경험에 끊임없는 열정과 감동이 있는 새로움을 더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지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멋진 학생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운의 기조 5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내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약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별자리 선본의 기조 연설 및 주요 공약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48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 본부 별자리의 정후보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13학번 박세훈입니다. 네, 저는 부후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3학번 안소현입니다. 네, 별자리라는 이름은 부끄럽지만 제가 지었는데요. 2가지 의미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 즉 학우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별이 이어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별자리처럼 우리로 이어지는 총학생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빛나는 당신, 이어진 우리라는 모토로 총학생회 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에 답답함이 없어야 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대학 안에 있어야 하고 대학의 자리가 사회 안에 있기를 저희는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공존할 수 있기를 저희는 그렸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이어서 배우는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까반 학생을 함께하는 등록금 인하운동,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정확한 등록금 인하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월별로 20을 목소리를 모으는 교육제도 개선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 각자의 생활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총학생회가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듣고자 한 66개 건물별 복지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실자리, 일자리 필요하다면 모두의 보편적인 고민이라면 총학생회가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대학 안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대학 평의원의 분명 구조 개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서 더 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의 공약도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목소리 낼 수 있는 판을 까는 총학생회를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로 이어지는 문화를 생각합니다. 축제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저희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축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이 무관심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뜨거운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을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총학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총학생회 선본 별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두 선본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한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양측이 합의하에 선정된 쟁점을 놓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토론인 만큼 후보별 발언 시간이나 횟수를 크게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쟁점별 토론 시간은 가급적 1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1회당 발언 시간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가급적 2분 이내에 끝낸다는 점도 사전에 합의한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시간을 지체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시 사회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두 선본 모두에게 쟁점을 하나 드리고 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15년 총학생회 사업평가입니다. 양 선본의 정 후보 모두 지난 총학생회의 집행부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지난 총학생회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분들은 47대 총학생회 지음의 지난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를 어떤 공약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쟁점을 두고는 10분 동안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별자리 선본부터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후보 박세훈입니다. 저는 제48대 총학생회 지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사회연대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더 정확하고 더 치밀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 지음은 작년 11월이었죠. 선거부정 사태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학생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지지선본 없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당선된 어려운 과도기의 학생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초반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고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지음의 모습은 학내 복지를 챙기고 사회 참여도 하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단과대별, 과반별 접근을 시도를 했으며 등록금 특별위원회라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들 총학생회에서 팔았던 과일 한 번씩 드셔보셨을 겁니다. 푸릇푸릇이라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생활협동조합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잘 못했던 지점, 페이스북에만 갇혀 있었다, SNS에만 소통이 갇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핵심 공약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 편리한 학교생활의 도움을 물론이며 모바일 학생증, 다양한 학사 정보 등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가 여러분이 눈을 뜰 때까지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의 송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에게 모두 알려야 함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별 자리 선보는 학생회 측에 의거하여 전대 학생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평가를 분명히 했고요. 계승할 사업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보완책들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답변 바로 드리면 될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을 이어나갈 것인지 저희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사업뿐만 아니라 통합버스 사업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총학생회 그리고 2015년도에 총학생회에서 통합버스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업들이 쌓여져 오면서 데이터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우리들을 찾고 있는지 총학생 이 통합버스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추지 못한 총학생회가 담보할 게 아니라 학교 당국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통합버스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학교 당국의 사업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학우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먼저 들어보는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에 담은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학우들이 다시 찾고 있고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공약에는 소통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뭐 그룹을 새로 만든다든지 뿐만 아니라 좀 이완화를 좀 시켜보고자 해요.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음이 마지막에 완료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적인 사업들 진짜 좀 뭐 보다 중요한 사안이고 소비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조금 더 밀접한 수준에서의 만남들을 또 이어나갈 거고, 그리고 또 저희는 오프라인 소통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에 담지 못했지만 총학생 회지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프라인 소통에서도 학우분들과 만날 수 있게 자리를 좀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학교 당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런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소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시 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 질문. 네. 통합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총학생회가 뭐 약간 손해를 보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좀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분명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고온의 어떤 기조에 맞기 때문에 계승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개설이 되었죠, 완전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빙용으로 학생회의 자료 수집이나 아니면 회의록이나 아니면 학우들의 자보 아니면 건의사항 같은 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아카이빙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모바일 버전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이원화시키는데 페이스북 그룹과 홈페이지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통합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 공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도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고은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의 학생회, 그리고 학생사회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학교에 명확히 이관을 해서 이런 수요들이 있고 이렇게 좀 학교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학교와 분명히 하고자 사업들을 준비를 하게 됐고, 소통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힘들게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활동 동안 옆에서 오래 지켜봐 왔기에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다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은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시간상 네. 보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쟁점부터 이렇게 열띠게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경쟁력과 관련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혹은 부총학생이 된다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선분보다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은 선분부터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 서동건입니다. 저는 우선 보건과학대학이 통폐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바이오 의공학부의 2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회장을 하게 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학생 회칙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 저희 바이오 의공학부로 전과한 학생이 약 한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수강 신청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를 교수님과 학사지원부 그리고 저희 학생회가 함께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분반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신설 등을 통해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특위에서 회칙 개정에 또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논의 등에 참석하여서 활발하게 학생사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더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질문. 네, 질문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회칙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둘 다 이번에 올해 학자특위 활동을 하면서 회칙 개정도로 활동들을 좀 이어 나갔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혹시 생각해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회칙 관련에 대해 이제 비전 같은 걸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준비된 멘트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2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학교육과 학생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니 제가 13학번인데 03학번 선배가 마지막 29대 수학교육과 학생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때 학번 대표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학생회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2학년 마지막 겨울에 제가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과에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성관이, 회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회칙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선거 부분의 생략 이렇게 그냥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사실은 막막한 1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회칙도 다시 만들고 고연전 때도 선배들과 더 많이 만나는 자리 만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지금도 애정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과운위를 1년 내내 20차례 진행했다는 겁니다. 학생회란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고, 과운영위원회라는 걸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학우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그곳에 모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희 과운위에 7명 정도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 학우가 10명이 와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모이는 자리가 학생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저는 사실 1년 동안 그냥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총학생회에서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회 측의 영역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과반이나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부실하거나 존재가 거의 하지 않는 영역이 많았고, 그 1년을 이끌어갈 그 회장단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실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총학생회 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그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 부분이 굉장히 여전히 부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도 많고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데, 옛날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의 블로그나 카페 수준의 회칙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선거 진행을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줄어들고 더 정확한 엄격한 선거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이어나가도 괜찮아요? 네,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저희 공공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앞세운 가치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저희는 이런 고운의 도전의 의의와 목적을 좀 이런 곳에서 많이 찾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놓여 있는 약자들이 중심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좀 우리들의 권리와 주체성들을 앞에서 학우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사회적 영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저희 고운이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별자리만의 비전과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1번 기조로 세우신 고운 선본의 그 생각 굉장히 존중하고 대단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별자리 역시 그러한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자치 영역의 공약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생, 외국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접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같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공약에 있어서도 고려대학교 유니버셜 디자인 규칙 제정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단순히 난간을 설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을 올릴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전반적인 기조의 한 예시라고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대충 설명이 되셨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도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했었어서 굉장히 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당장 녹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공약화해 주셔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좀 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서 어떤 사업들을 이뤄내겠다,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약집을 열심히 읽어보셨으면 사실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은 새 건물을 올릴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겠다라는 게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후보분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건과학대학 설명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정후보분의 후보 경쟁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먼저 저의 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자유전공학부 소속입니다. 독립학부로서 생긴 지 이제 한 7년 차에 접어드는 학부인데요. 제가 1학년이었을 때 13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생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데요. 제가 반 학번 대표, 그 다음에 반 대표를 맡으면서 그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생사회에 발을 들인 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비대위로 1년을 가서는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에 정식 학생회를 꾸려서 3월 선거로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앙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작년 11월 선거부정이 터졌습니다. 학생사회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많은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임기 말에 사업도 다 끝나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전체 학생 대표자회 임시의장을 맡으면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총학생회라는 어떤 활동을 벌여야 되고 어떤 상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섰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후보 분에 대해서도 경쟁력의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 경쟁력을 크게 말씀드리면 당장 제가 놓인 어려움, 장애라는 이런 조건들을 극복해낸 부분과 그리고 제가 쌓아온 그 극복 속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력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면서 어렵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당시에 타학교에 다니면서 학생 활동을 통해서 제가 뭔가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내가 뭔가 도움받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를 학생회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었고, 학생회를 제 20대에 어떤 부분에서 업으로서 삼아 볼 만한 일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전 대학교에 3년 다니는 동안 2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부 학생회장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 뒤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 생활을 1년 했고 그 뒤에 또 수능 준비를 다시 하게 되어서 고려대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3년 내내 제가 입학해 온 3년 내내 총학생회 활동을 해왔는데요. 정책국원, 정책국장, 그리고 집행위원장 일들을 역임을 하면서 총학생회 사업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제 직을 맡는 부분들을 떠나서 저만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메시지들을 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는 최초로 학생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을 관련돼서 인권을 관련돼서 광장으로 다 함께 나와보는 인권문화제라는 사업들을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많은 학우들에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들을 고려대학교 학내에서 제시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학내 이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개선될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네, 양측 정후보, 부후보분들 모두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쟁점은 등록금 공약입니다. 매 토론회마다 다뤄져 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쟁점입니다. 등록금 관련 공약 설명 또는 어떻게 등록금 인하를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두 선본 합쳐서 마찬가지로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별자리 선본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료집 31쪽에 보면 다소 비현실적인 등록금 인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등록금 사용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려대학교가 현재 적립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총학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단순히 등록금 인하를 학내에서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지음이 TF를 학생 자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대응하는 TF를 꾸려가면서 2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 당국에 제출했지만 학교 당국에선 뭐 결국에 그냥 거절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됐죠. 그냥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학생자치단체, 총학생의 이름 아래서 이보다 더한 일들을 어떤 학내에서 벌일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투쟁의 성격을 제한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쫓아갔을 때 이 이상의 전략들을 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 동안에 인하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쟁력 있고 옳은 일인가를 따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인하에 앞서 이 사용처들을 분명히 하고 어떤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돈을 학교 예산을 집행해달라, 써달라, 이런 주장들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있을 때 보다 우리 학우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고려대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등록금 인하를 저희 고원이 무시하겠다 이런 일들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등록금 인하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등록금 인하가 되는 과정들이 언제 우리 고원이 효과를 언제 우리 대학생들이 효과를 봤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땐 2011년도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의 사회적 아젠다화가 우리들의 지금 어떤 국가장학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고히 해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은은 내년 총선에 맞춰서 사회적 역할들을 해냄으로써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학내에서는 예산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로 이어나가서 우리 별자리에서는 이 등록금 문제 해결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비전들이 있는지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등록금 인하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학생들한테 와닿는 등록금 인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등록금이라는 게 결국은 각 과에서 교육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수학교육과에서 어떤 수업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각 과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등록금의 사용처고 결국에는 핵심이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등록금 인하는 이제 과별에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등록금 인하 혹은 이제 등록금이라는 의제 자체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는 이제 집단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정확한 등록금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슈될 수 있는 그런 등록금이나 운동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경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 의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학우들이 좀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이과대나 뭐 다른 곳들에서는 실제로 실험 과목이 있는데 수학교육과에는 실험 과목이 단 한 과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역에 대해서 학우들이 제가 학생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10월에 실제로 행동을 옮길 때까지 늘 이야기를 해왔고요. 가장 와닿는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운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제 실험 실습비 관련해서 자보 쓰고 교수님과 면담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좀 늘리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더 파워 있는 그런 등록금이나 운동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를 통한 어떤 접근의 이해 방식을 좀 잘 알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뭐 예결산안 같은 경우에 살펴본다면 각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저희 고려대학교 예산의
0.9%에 불과합니다. 등록금 수입이 50%가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상황인 걸 두 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과의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큰 그림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전 이미 이 등록금 인하라는 부분이 전체 등록금이라는 부분들이 전국 사립대학교들이 연합해서 결정된 사안들에 따라서 이미 점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시스템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어떤 전사회적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등록금 부분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내에서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해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조금은 순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수요일 합동공청회 때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실제로 등록금 전체가 사용되는 내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실험 실습비 혹은 교과과정 운영비만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 과에서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짚는 것이 등록금 인하에 더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겠고 수학교육과에 대해서는 부부님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그 과반 내에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들어가서 우리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차원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늘 하던 대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마땅한 일이고요. 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즈음에서 들어갔던 연석회의인 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 된다라는 서울시 내에 있는 사립대학의 연석회의, 연대체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몇 번 나가봤고 진행 사항을 계속 공유받으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요. 그러한 와중에 당연히 등록금 문제나 대학 평형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전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회의체 역시 다음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이름이 그대로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별자리가 당선이 된다면 그 회의체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 안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사립대학이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큰 판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 안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법 개정이라든지 실질적인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올해 초쯤에 보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사 개편이 되게 되면서 등록금이 변경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일단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학사 변경을 통해서 이제 등록금이 변경되게 되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사 변경을 통해 인문사회 계열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계열 변경을 통해서 실습비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 실습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낮추겠다라고 보건정책관리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실직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점에서 왜 보건정책관리학부는 빠지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쭤보셨고, 그리고 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여쭈신 거죠? 네, 우선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보를 붙였을 때 이제 보가대에서 여기는 이제 지금 등록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험 실습비를 어쨌든 내는 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제라고 저희는 봤고요. 실제로 실험 실습비 자료를 봤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 과들입니다. 수학과, 수학교육과, 그리고 심리학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세 과가 모였을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인데 덧붙여서 실습비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수학교육과 회장을 하면서 보건과학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실직고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왜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총학생회 단위의 활동이 아니었고요. 과반 학생회장님의 활동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문 모두 경험을 통해 타 대학과의 연계 또 과반 내에서의 정보 공개, 집단 정보 공개를 통한 해결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선문 모두 사회적 목소리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어느 정도 내자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권과 관련한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대형 강의, 드랍 제도 등 교육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그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양 선문들의 해결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시간 주어지고요. 고은 선문부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은은 지금까지 총학생회에서의 교육 정책들에 물음표를 던지는 일들에서부터 좀 작업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총학생회 그리고 다른 학생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교육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뭔가 일들을 터뜨리고 학생회가 거기를 쫓아가느라 급급한 뭔가 터져버린 일들을 수습하는 일들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적인 상황들을 반복을 시켜 왔는데요. 저희 고은은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학생회가 지금 2015년, 16년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회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은만의 교육 철학들을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학생회 1년 1년마다 각각의 교육 철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학우들에게 허락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고은이 자신있게 주장하는 교육의 철학은 관계를 함께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고은의 교육권 전략은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학우들의 교육권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 당국과 학생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의 관계를 목표로 함으로써 기존의 피교육자로 규정지었던 학생을 배움의 공동체 내에 평등한 주체로서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학칙 개정이라든지 각종 상임위 의결권 확보와 같은 공약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단순히 지금까지 학생회가 학교 당국을 악마화, 대상화 이렇게 시켜왔던 것들을 벗어나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서 같은 입장에서 뭔가 더 상황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단순히 학생과 교수님들이 적대시세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아니라 영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문제지점들, 서로의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는 시도들을 좀 펼쳐보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교육 철학들을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별자리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교육은 교육 파트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담았는데 등록금이나 교육제도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제 나오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도 개선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빵 터트리고 그냥 또 목소리가 죽어버리는 그런 식의 교육 투쟁은 저희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별로 이슈를 정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3월 같은 경우 드랍제도 부활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넣고 9월에는 수강 신청 누구나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중전공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중전공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미리 얘기해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우선 이제 달별로 배치한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달별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까 등록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확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는 그런 운동이기를 바랐어요. 아주 뭉뚱그려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모여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한 한 한 달 동안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학내 여론 수렴하는 과정 분명히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저희의 교육제도 개선 운동을 짰습니다. 제가 이제 과에서 이제 실험 실습비를 했던 것이 뭐 등록금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과 분명 관련이 있는 것인데 저는 10월 한 달을 꼬박 등록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실습비 관련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한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분명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달 정도는 하나의 이슈에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정책입니다. 네, 저희의 교육 관련한 건 다음과 같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관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볼 수 있을까? 사실 대학에서는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닐 텐데 이런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어떤 우리 학생들이 뿜어낼 수 있는 주체성으로서 이야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 총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저는 그 작은 만남이 학교 당국이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던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피교육자로서 우리들이 해주는 것들을 수혜하는 입장이고 우리들이 무엇을 줄지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다. 좀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왜 학생회가 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안에서 상실감들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권리가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누군가 뭐 내려주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체 대 주체, 권리 대 권리로서 같은 권리로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보겠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학교와 그 뭐 고등학교 시절의 스승과 제자처럼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성인 대 성인, 지성인 대 지성인으로서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달별로 하는 플랜들이 다른 그 올해 뭐 한양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절대평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좀 이어나가는 사례들을 저희가 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오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달마다 사업들을 바뀌어 나간다는 것들이 우리 박세훈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학생회 사업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해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 사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보고자 한다면 또 교육사업, 교육에 대한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런 어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한계 지점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펼쳐보셨는지 네,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를 언급해 주셔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표시한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달에만 이 이슈를 얘기하겠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달에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판단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드랍제도 부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선 직후 뭐 총장님이든 교육부총장님이든 과연 면담을 통해서 확답을 받을 수 있다면 뭐 그러면 사실 해결이 된 것이죠. 3월에 굳이 드랍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교육 의제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 직후에 저희 정책자료집을 또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총학생회 교육국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중간에 과반 학생회로부터 교육 주체를 확실하게 세워서 그 수합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가지겠다. 과반별 이슈를 수합을 하고 그 문제 사항들을 챙기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1년 플랜을 짜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제시해 놓은 안이 달별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은 정 후보님 발언 듣고 또 궁금증이 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관계에 대한 언급, 뭐 민주시민사회 시민으로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도 동의가 되고요. 이상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로 돌아와 봤을 때 과연 그런 평등한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저기서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장님의 발언에서 피교육제로 전락을 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묵살되기 십상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선언 자체가 저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당연히 우리가 학교 안에서 뭔가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학생 사회가.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야 하고 우리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당당히 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시대적 사회적 영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사회 알림으로 해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단계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들이 고은이 주장하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들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권 관련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달별 교육제도를 통한 개선 사업, 그리고 관계 맺음을 통한 함께 이야기하는 교육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5번째 쟁점은 주거권과 관련한 토론입니다. 2013년 말부터 논의됐던 기숙사 신축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간에 봉착하면서 주거권 문제는 학내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47대 총학생회 지음도 기숙사 신축 사업인 도토리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고온과 별자리 선보는 학우들의 주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10분 동안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별자리 선보부터 토론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회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도토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총학생회 생활복지국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여름 중순부터 제가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 단장을 맡으면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책임감이 큽니다. 이 사업을 꼭 완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토리 프로젝트 2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주거권, 기숙사 신축, 거기서 더 나아가 봤습니다. 기숙사비 인하와 사생 권한 강화까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비 인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해 약 10,000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신간 같은 경우에도 1,000원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올라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고려대학교 총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시도를 했습니다. 과연 프론티어간 특히 신관 기숙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무슨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을 때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으며 몇 년간 회계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공개가 된다면 그 내역을 바탕으로 인하를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지도위원들이 방문을 그냥 열고 들어온다든지 그러한 소식들 많이 접했습니다. 사생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생들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1인을 추가시킨 사례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쉴 자리 프로젝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비공식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대화를 오래 진행을 했는데요. 학우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이 어떤 걸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별 자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쉴 자리 프로젝트, 집찾기 매뉴얼을 시작으로 집찾기 도우미 신청, 법적 자문 신청, 착한 공인중개사 포털까지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의 사고분이 정말 자취방 찾을 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쉴 자리 프로젝트가 그 학우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주거 상담사 교육을 받으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주거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부터 주거 상담사 교육을 받아서 학우 여러분의 착한 부동산이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은 선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도토리 프로젝트 많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하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도토리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기본적으로 일단 살고 있는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뿐만 아니라 자취나 하숙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하숙에 있어서 하숙생들 중에 자취방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방을 빼라라고 학기 중에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학자특위 내에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그럼 이제 방을 구하기 위해서 할 때 착한 공인중개 포털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암 일대의 높은 원룸 가격에는 뭔가 원룸 업자와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의 암묵적인 뭐 동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착하고 나쁘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에 있고 또한 뭐 불법 임대차 문제나 보증금 떼어먹게 될 사례 역시 뭐 임대인들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값을 완화하려는 것과 부담 해소에서는 약간 유리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착함과 나쁨이라는 그 부분에서요. 이에 대해서 뭐 별자리 선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착함이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데 정리를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질문만 정리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착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질문의 전부인가요? 예. 약간 질문을 하자면 이제 원룸 업자와 부동산 업자들이 암묵적인 뭐 동조를 하고 있다, 담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착한 부동산의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토리 프로젝트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토리 프로젝트 2를 들고 나왔고요. 실자리 프로젝트까지 얹어서 총학생회장 후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1차원적인 기숙사 새로 지어주세요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전반적인 뭐 자취생 아니면 하숙생 아니면 기숙사생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를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들고 나온 부분이고요. 그 착한 부동산이라든지 저희 실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뭐 이걸 말씀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2년째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집보셈이라는 사업이었는데요. 물론 조금은 다릅니다. 환경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협동조합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거 집보셈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넣어놓은 집찾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착한 공인중개사라는 형식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는 웃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부동산은 나쁘고 여기 있는 부동산은 착하다라고 여기서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판단을 해야겠죠. 아직 저희가 뭐 모든 부동산에 방문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전수조사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역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적인 타 학교의 공약이라면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총학생회 공약 보니 3년째 또 공약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에도 주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별 자리가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네. 좋습니다. 별자리 선보는 괜찮습니까? 저희가 질문 이제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그 도토리 프로젝트 한계를 지적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담합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유니온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약 제목에는 세입자 유니온이라고 돼 있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세입자 유니온의 기능, 정말 핵심적인 기능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적인 것 또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측면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주거 문제를 고려대학교 주거 문제를 기숙사 문제와 그리고 지금 원룸이라든지 자취 하숙 문제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고온만의 문제의식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단순히 이 문제 역시 학내에서만 논의되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청년이라는 파트 아래에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시 속에서,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점들에서 우리가 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의 돈을 지어가면서 우리들이 자취하숙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기숙사들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화 시켜보고 싶었던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세입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원룸 정보 공유, 그리고 주거 문제 상담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이미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있죠. 뭐 어떤 상표명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연계들을 통해서 할인의 것들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하고요. 이런 저희들의 시도들이 거대한 어떤 커뮤니티들을 조성하는 도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원룸업자가 아니죠. 원룸에 들어가는 우리 학우분들, 그리고 기숙사에 살고 계신 학우분들이 좀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커뮤니티로 좀 자리매김하는 세입자 유니온으로 찾아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토리 프로젝트가 갖는 한계 장점과 함께 잘하는 점과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되었던 부분들은 높은 인지도들을 갖게 되는 사업들이 됐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변화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 26페이지에 보시면 4단계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고요. 많은 학우분들이 이런 모습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 총학생회의 도토리 프로젝트에 대해 이제 별자리 선봉께서는 이어나가겠다 말씀해 주셨고, 고은 선봉께서는 한계점을 지적해 주시며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